안녕하세요, 명쾌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명쾌한 알러지 검사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명쾌한 원장은 왜 근육 반응 검사로 알러지를 체크하나 8개월 전에 이 영상을 올렸는데요. 명쾌한 원장을 찾아오시기 전에 꼭 보셔야 하는 영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육 반응 검사에 기반이 되는 응용 근신경학 기술은 의료인 면허가 있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고급 기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천하의 고급 기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딱 좋게 생겼죠. 팔 눌러보는 게 검사인가? 이것도 검사라고 검사비를 받나? 그런 거라면 나도 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라면 명쾌한 원장을 찾으시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응용 근신경학 어플라이드 키네지올로지라는 단어를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앞서 올려드린 영상부터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합니다. 명쾌한 원장은 그냥 팔만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유리병을 쥐어보거나 몸에 접촉하고 검사를 합니다. 이 유리병 안에는 동종요법 약물이 들어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알러지 유발물질 샘플이기는 한데 물질이나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 에너지, 정보만 들어있는 거죠. 동종요법 약물이라는 게 뭔가? 왜 명쾌한 원장은 동종요법 약물을 알러지 검사의 치료에 이용하는가? 그런 이야기는 유튜브 영상으로 올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시니까요. 우리 유튜브 팀이 구독자 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절대 반대를 해서요. 대신에 어플라이드 키네지올로지, 응용 근신경학을 하는 모든 닥터들이 다 유리병을 가지고 근육 반응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쾌한 원장이 유리병을 손에 쥐고 근육 반응 검사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이야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육 반응이 약하게 나온다는 것은 그냥 팔에 힘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혈관, 장기, 내분비선, 조직과 그에 연관된 영양적 기능까지 저하된 상태라는 것을 뇌신경계가 표현해 주는 것이죠. 물질이나 영양소를 접촉하면 신경 말단을 통한 자극이 일어나서 근육의 기능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기의 흐름이 망가진 상태를 근육 반응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물질,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을 신체에 접촉하면 곧바로 근력이 약해지는 것을 이용해서 영양소 불균형을 검사하고 알레르기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의료인들이 어떻게 AK 검사를 하는지 자료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AK는 1963년에 카이로프락틱 닥터인 조지 고타트 박사가 창시를 했고요. 1973년도에 국제응용근신경학회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AK 학회가 시작된 것이 2003년도입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AK 역사는 아주 짧은 편이고요. 쉽게 말해 AK는 한국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기술이란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AK를 사용하는 해외 닥터들의 영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볼까 합니다. 뒤쪽 벽에 걸린 차트가 보이시는가 모르겠네요. AK 프로페셔널용 5 엘리먼트 차트, 그리고 우드, 파이어, 얼스, 메탈, 워터, 그리고 검은 사각형, 인, 노란 사각형, 양이 보입니다. 이게 뭘까요? 목화토금수를 말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음양은 서양에서는 해당되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인, 양으로 부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한의학의 기본 원리, 음양 오행입니다. AK 기술로 근육 통증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전인적인 치료를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동양 철학과 경락과 기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능통해야 AK 프로페셔널 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서양에 정착한 후에 다시 한국에 포장돼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열심히 동의보감과 상한론을 필드에서 적용하다가 AK를 처음 접했던 날에 씁쓸했던 자괴감이 기억이 납니다. 일반적으로는 AK 응용 근신경학 기술을 근육의 긴장과 통증 완화에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이로프락틱, 도수치료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겠죠. 신체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진단을 할 때 몸 상태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찾기 위해서 이용을 할 때도 있고요. 자, 그런데 특정 물질을 혀에 접촉시킨 후에 AK 근육 반응 검사를 확인하고 있네요. 근력이 약한 반응이 나오니까 입에 떨어뜨린 저 물질은 이 여성분의 신체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검사는 당연히 한계가 명확할 겁니다. 저라면 절대 이런 방식을 쓰진 않겠습니다. 특정 물질을 접촉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경우에, 특히 아나플락시스 등 급성 알레르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물질에 과민 반응을 보일지 환자 본인도 잘 몰라서 의료진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영양성분이 아닌 독성 물질에 대한 검사는 아예 검사가 불가능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직접 먹여보고 알레르기 있나 없나 체크하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데 사실 병원에서도 약물 아나플락시스 검사를 할 때 정말로 이런 방식을 씁니다. 응급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로 그 약물을 주사하거나 먹입니다. 그리고 기다려보죠. 몇십 분 안에 쇼크 반응이 일어나면 이 약물에 정말 알러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 응급조치를 하죠. 쇼크 반응이 안 나타나면 이 약물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플락시스 환자분들이 병원에 약물 알러지를 진단하러 가는 그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AK 검사로는 차라리 팔을 눌러보고 바로 알아내는데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고 숨이 막히거나 뭔가 강한 반응이 오는 것을 의사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니까요. 아무리 의료진이 대기하고 쳐다보고 있다고 해도 그걸 겪는 게 쉽겠습니까? 차라리 약을 안 먹고 주사를 안 맞으면 모를까. 오히려 검사가 더 무서워서 약물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못 받겠다는 환자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명찬 원장은 절대로 직접 뭔가를 먹여보면서 검사를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른 영상도 볼게요. 근육 반응 정상이던 환자분,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근육 반응을 체크하니 근육이 약해집니다. 책을 읽는 상황이 뇌신경계를 불쾌하게 자극한다는 뜻이겠죠. 공부나 업무 스트레스,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이 신체 기능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이번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가 잘 되려면, 프리젠테이션을 잘 하려면 적어도 근육 반응에서 저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러나 저는 환자의 뇌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책을 소리내어 읽게 한 상태로 근육 반응 검사를 하는 것은 안 할 겁니다. 책을 읽을 때 뇌 기능이 왜 저하되는 걸까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경로로 불편 반응을 일으키기에 근육 반응으로 체크가 되는 것일까요? 혹시나 누워있는 환자분이 알러지 비염이 심해서 헌 책의 곰팡이나 책의 잉크 성분이 호흡기를 자극해서 근육 반응이 약하게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책 말고 전자책을 읽어보라고 했으면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사회책을 읽으라고 하니 근육 반응이 약하게 나왔지만 과학책을 읽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소리내서 읽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눈으로만 읽으면 저 상태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저런 방식의 검사로는 이런 각종 오류를 절대로 다 짚어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신체 혈자리 중에 어떤 포인트는 각 경락의 장부의 허실을 반영합니다. 특정 혈자리에 손을 댄 상태로 AK 테스트를 했을 때 근육 반응이 약하다는 것은 그 혈자리와 연결된 장부와 혈관, 신경계 조직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제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간 경락의 근육 반응 저하 상태를 확인했다면 피가 울체되어 경락의 흐름을 막아 간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 간경화 환자분들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도대체 간이 뭐가 어느 정도로 얼마나 안 좋다는 말일까요? 물론 AK뿐만 아니라 한의학에서도 질병명을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한국 의료 시스템 내에서는 한의사에게는 진단권에 제약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초음파, 엑스레이, MRI, CT 등의 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 그 결과를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제약이 된다는 말이겠죠. 심지어는 외부 연구소에 분석 자료를 보내는 혈액 검사조차도 수가를 매길 수 없는 게 한국 한의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가 허하시네요, 간경락이 울체돼 있으시네요, 이런 수준으로 상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저는 응용근친경학 AK 기법의 동종요법 정보 바이아를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초진 때 손에 쥐거나 배에 올려놓는 유리병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초진 때 오시면 저는 78개의 유리병을 가지고 알레르기 검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물질과 음식이 78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78개가 아니라 78개 그룹으로 나눠서 전략적인 문제를 체크한다는 것이고요. 제가 보유한 바이알은 약 1만 개가 넘습니다. 음식과 영양소, 인공감미료 등을 비롯한 섭취물,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의 감염성 물질, 먼지나 꽃가루 등의 흡입인자, 화학물질이나 동물 분비물 등의 피부 접촉물, 온도, 습도, 전자파 등의 물리적인 요인, 자기 몸과 조직, 호르몬 등의 신체 구성물질, 그리고 쇼크나 공포, 슬픔 등의 감정 등을 정보로 변환해서 바이알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책 읽던 환자분의 동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공부가 안 된다고, 집중이 안 된다고 명찬 원장을 찾아오시면은 저는 책을 읽어보라고 하고 근육 반응 검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음식의 문제, 영양소 알러지나 혹은 먹는 밥에 들어있는 인공감미료나 화학물질이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은 아닌지, 신경 전달 과정이 기능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감염 이후로 뇌 기능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먼지나 곰팡이 등의 호흡기 자극 요인이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은 아닌지, 전자파 알러지, 쉽게 말해 게임과 핸드폰이 뇌 기능에 타격을 주는지, 학교에서 당하는 정서적인 학대가 뇌를 불편하게 하는지 무궁무진한 자료로 여러분의 건강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공부가 안 된 학생만 문제일까요? 간이식이 필요한 간경화 환자분, 원인을 모르게 아무것도 못 먹지만 이유가 없는 분, 자가 면역 질환으로 전신에 염증이 생겨서 신장을 투석해야 하는데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는 각종 환자분들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 저는 정보 바이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AK를 연구하기 시작했던 20년 전부터 말이죠. 20년 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은 시절이라 허우대는 멀쩡합니다만 자주 망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쓰는 이런 기술의 의미를 환자분들께 알아듣게 제대로 설명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치료율도 들쭉날쭉했고요. 나이 들어 보이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만 애송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명쾌한 한의원이라는 간판 달아놓았던 첫날에 어떤 환자분들이 데스크에서 한의원이 명쾌해봤자지 하면서 슬쩍 웃으시고 가셨다는 말을 전해 들으면서 그 웃음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여러분께 명쾌하게 진단하고 명쾌하게 치료하겠다는 것은 제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